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기말 결산 과정과 표준 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체크입니다. 자, 우리 결산 작업을 할 때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전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들기 위한 원가 대체 관련되는 결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결산 작업에 앞서서 우리 데이터 분석 관리 쪽에서 보시면 데이터 관리 로마 숫자 1번이라고 있는데요.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6번 검사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 멘트도 나타날 거고요. 경고 멘트도 나타나는데, 자, 이 부분은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에 꼭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하시고, 필수적으로 오류가 난 것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재무회계 탭에서 우리 결산 관리 쪽에 결산 자료 입력,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장을 한다면 회계적인 사건이 발생한과 동시에 회계 처리가 되게 되므로 현금 계정은 이제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항상 일치할 겁니다. 거의 일치할 텐데, 대부분 이제 자체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기장을 하다 보니까 발생 시점과 현금의 지급, 입금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시차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금 일괄 조정이라는 기능이 있고, 직접 조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과 관련되는 조정 기능은 우리 사실은 현금 예금 조정 계정 쪽에서 기능 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금 계좌는 계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굳이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기타 전표 입력 쪽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전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현금 일괄 조정이나 현금 직접 조정을 통해서 현금 잔액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토월 1월부터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계정 과목, 현금의 과부족에 대한 계정 과목을 어떻게, 상대방 계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가지급금, 가수금은 법인 쪽에서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인출금이 개인 쪽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조정 금액을 최소 단위와 최대 금액 5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에서 50만 원 단위로 조정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금 잔액에 따라서 현금 잔액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 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잔액으로 쭉 조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될 때 오른쪽에 관련되는 회계 처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이걸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F4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전표를 생성하시면 되겠고, 사용 안 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현금 직접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조정은 매월 해서 금액이 잔액 리스트를 보고 이 잔액에 있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아까 회계 처리했던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현금 잔액이 매일 일자 단위로 1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현실하고 맞다라고 하면 이대로 가시면 되겠고, 틀리다라고 하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금 일괄 잔액 검토에서 현금 잔액 검토 관련되는 뭐 직접 조정하는 부분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현금의 계정이 너무 과다하게 시차로 인해서 과다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 내용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라 발생된 거래를 회계기간 종료일에 각종 장부를 정리 마감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137페이지에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 쪽에 있는 결산관리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결산과 관련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결산과 관련되는 회계 처리를 우리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과 수동으로 직접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137페이지에 결산 정리사항에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14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자 1번에 나오는 기말 재고액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원가 계산입니다. 매출원가 계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가평가와 관련되는 부분, 외화자산 부채평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제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현금 과부조, 선수수익, 미수수익, 부가세 정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직접 12월 달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소득세 비용 대체나 소득세 등 추산 관련되는 비용, 소득세 비용 계상하는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직접 진행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자료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이미 저는 결산분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중간에 보시면 결산분계 금액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분계 금액이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은 결산 분계를 생성시키기 위한 금액들을 쭉 입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반영한 후의 금액이 결산 후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F4번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툴바에 보면 F4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4 원가 설정을 눌러보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고 해서 제품 매출원가, 도급공사 매출원가, 보관 매출원가에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제품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될 거고요. 도급공사 원가는 건설 원가가 되겠죠. 도급공사 원가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가 관련되는 원가 명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할 때 사용했던 계정 과목, 즉 5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다면 제품 매출원가로 원가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전에 F3번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조원가와 관련해서 제조원가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55번에 있는 제품 매출원가를 열어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면 매출액, 매출원가에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상다 부분 툴바에 보시면 F7번에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F7번 감가상각 하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적용하겠느냐라는 건데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하신다면 아니오를 눌러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요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보를 반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가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감가상각비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건물과 관련해서 1,500만 원,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 이 감가상각비인데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13번에 있는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또 계정과목별로 그 다음에 경비구분 코드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 반영을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9페이지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의 이중전표 처리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중전표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정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18번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보시면 결산분계 금액은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결산 전 금액 1,200만 원이 있고요. 결산 반영 금액에 1,3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결산 전 금액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전표를 생성시킨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이미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으니까 결산 반영할 때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에 가서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기능을 통해서 감가상각비 518번이죠. 감가상각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동일전표 찾아오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1,2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구분해서 차대변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결차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분계를 통해서 감가상각비 반영된 것과 그러니까 미리 이미 감가상각비 처리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이미 감가상각비로 반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실 때 이중으로 전표가 반영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전표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결산분계를 통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나로 하든가 아니면 수동으로 결산분계를 입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으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8번 대손상각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과 충당금 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CF8 퇴직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하고 충당금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설정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실 때 대손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보통은 처리하지는 않고요. 일반 전표에서 바로 정리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감가상각비 정도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서 직접 편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재고자산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을 결산 반영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고 맨 하단 부분에 이제 소득세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선납세금과 추가 계상액이 있습니다. 선납세금이 이미 300만 원 있는데 선납세금 계정에 있는 300만 원을 소득세 비용으로 대체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결산 반영 금액의 300만 원 그리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소득세 추가 계상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 금액에 등록하신 다음에 F3번 그러니까 전표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 전표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반영 금액에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결산 분계를 했는데 결산 분계를 삭제하시겠다라고 하면 CF5 결산 분계 삭제 기능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자료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 제조 원가 명세서부터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를 해보시고
손익계산서도 조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 확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확정은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 명세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는 관리용, 제출용인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CFO 전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표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시게 되면 수익과 비용 관련되는 계정을 손익 계정으로 대체한 다음에 손익 계정의 차대변을 맞추기 그러니까 손익 계정에서 계산된 순이익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법인에 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정리됐지만 우리 개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정에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우리 소득세 세무조정을 위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는 우리 재무제표에 보시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이 표준용으로 한번 선택해서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해서 한번 인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도 12월 달 조회를 해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용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표준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다면 개인조정으로 가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쪽에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준재무상태표부터 시작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인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통해서 불러오기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표준재무제표 작성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표준 합계잔액시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잔액시산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이 완료되고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나면 표준재무제표까지 조회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조정, 개인 세무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참고로 표준원가명세서의 노무비중에 일용급여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계정과목 과정에 일용급여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보시면 뭡니까? 507번 잡급이 있습니다. 잡급 계정이 일용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표준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도록 하려면 표준재무제표의 말풍선을 통해서 8번째 있는 일용급여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반영이 되도록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계정들을 보면 604번 같은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에 구분이 빠져 있죠. 빠져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800번대로 가보겠습니다. 802번 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805번 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05번 작급도 일용급여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표준재무제표에 일용급여로 분류돼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을 표준재무제표에 세분화해서 구분 등록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